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국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 선거 캠프 출신들이 대거 이 성남시와 또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이 됐다라는 의혹. 지난 연말에 JTBC 뉴스룸에서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해드렸죠. 이에 대해서 성남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성남시장 비서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는 점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이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 공무직 공채에 대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 앞둔 2018년 4월 영상입니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모두 25명입니다. JTBC는 이들이 선거 승리 뒤에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은 후보 바로 뒤에 앉은 남성, 성남 장애인 체육회에 채용됐습니다. 이 사람 왼쪽에 앉은 다른 남성은 시청, 후보 왼쪽에 있는 여성의 딸은 성남 서현도서관 직원이 됐습니다. 영상 속 25명 가운데 14명이 시청과 산하기관에 뽑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캠프 회식 자리입니다. 은 후보 바로 오른쪽 여성은 서현도서관에 채용됐고 왼쪽 여성도 자원봉사센터에 취업합니다. 은 후보 오른쪽 두 번째 남성은 시청에 채용됐습니다. 구석에서 잔을 들고 있는 두 여성도 서현도서관 직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에 채용된 캠프 출신은 25명, 그들의 가족과 지인을 더하면 모두 27명입니다. 시장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정무직이 아닌 공채를 거쳐야 하는 공무직에 채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법규대로 공정하게 채용했다며 후보가 캠프 출신 모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상황은 좀 다릅니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얘기하는 이 남성. 은 후보가 방문하는 곳마다 함께 서 있습니다. 역시 성남시 산하기관에 채용됐습니다. 은 후보와 청와대 견학을 하고 함께 다정하게 서 있는 남녀도 모두 성남시청에서 근무합니다. 후보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은 도서관에 채용됐습니다. JTBC는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캠프 출신으로 특혜 채용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를 만났습니다. 올 초까지 은 시장과 일하다 퇴직한 이모 전 비서관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성남시에 채용된 캠프 출신과 인사 책임자 등 39명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은 시장에게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좀 묵살하셨죠. 그리고 방관하셨습니다. 아셨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예, 좀 이제 불쾌하셨다고만 듣고. 그러면서 은 시장에게 보고했던 텔레그램 대화도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주장대로 캠프 출신을 내정해놓고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내정자를 설정해두고 그 다른 절차나 형식은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렸다면 그것은 채용 절차법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고 그 위계에 의한 채용 절차에 대한 업무 위반 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시청 측은 이들의 임면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공채에까지 캠프 출신을 광범위하게 채용한 건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역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채용 과정의 일부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채용 절차와 당시 면접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탐사기획 1팀 하예빈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이 의혹이 뉴스룸에서 우리 하예빈 기자와 이 탐사기획 1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면 집중을 받게 됐는데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들을 미리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9월쯤에 올라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서현도서관에 부정 채용 의혹이 있다. 그 진실을 좀 밝혀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저희 취재진이 이거를 보고 나서 성남시 의회랑 그리고 성남에 있는 시민연대 같은 그런 관계자들한테 좀 접촉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취재를 해온 공익제보자인 이모 전 비서관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분과 함께 이제 취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청원에 언급된 것 이외에 다른 기관에도 좀 부정 채용의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서현도서관 이외에 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남시청과 그 산하 기관의 이제 취재팀에서 판단하기에 뭐랄까요, 이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됐다라고 판단되는 케이스들은 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신고가 접수된 사람은 총 3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정 채용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 한 27명 정도로 추렸습니다. 기준은 이제 뭐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또 원래부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 성남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부정 채용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사람들도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린 기준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취업이 된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들만 따로 추려서 한 3달 가까이 지금 추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취업이 이루어진 뭐랄까요, 기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한 전체적으로는 6곳 정도 됩니다. 그 청원에 올라와 있는 서현도서관을 포함해서 6곳인데요. 일단 성남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 차량 등록 사업소, 성남문화재단, 성남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포함해서 6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모두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시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채로 뽑힌 사람이 15명이고 그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이제 캠프 출신이거나 관계자들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유독 이 도서관에 더 많이 집중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7명이 일단 모두 무기계약직에 해당을 하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종류 없이 계속 일하는 그런 분들인데, 일단 저희가 성남시에도 수차례 이런 관련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었는데 딱히 제대로 해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설명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다만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들이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서현도서관에서 이제 비교적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사람을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건 좀 뭔가 부당한 것 아니냐 싶어지는 그런 정황, 의혹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여러 측면을 지금 취재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서현도서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고가 올라온 건 2018년 11월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자료정리원이라는 일종의 사서직을 채용을 하면서 그 사서 자격증을 우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올린 채용 공고에서는 또 이 사서 자격증이 우대가 아닌 필수 조건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합격자들이 이제 합격하기 전에 은시장에 선거 캠프에 있을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합격하기 이전부터 은시장과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요. 그 뭐 회식을 좀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길거리 유세를 같이 다녔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으로 워크숍을 같이 간 모습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 정황들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녹취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은시장 캠프 출신이었던 인사가 뭐 고생했던 우리 식구들을 좀 챙겨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녹취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었던 그런 녹취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녹취 다시 한번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이고 마찬가지야. 큰 걸 거의 원하는 시장을 거의 원하는데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그건 받았잖아, 내가. 시장님한테. 캠프에서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다. 고생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정리할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도 항상 그 마음 꼭 그렇게 가져야지. 장인이 안 되는 거. 제 저거에서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가라는 대로 가는 데 아니야. 네, 이 녹취 함께 듣고 오셨는데, 이
발언을 한 인물이죠. 이모 씨가 이제 은 시장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이 씨의 말대로 본인이 인사권을 뭐랄까요, 이제 뭐 위임을 받았다던가 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네. 본인의 단순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공교롭게도 이 녹취록에서 언급됐던 인물들은 채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녹취에 등장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은요, 저희가 은 씨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선거 캠프에서 일단 상황실장 했었고요. 당선 이후에 꾸려지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특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은 시장의 그런 어떤 일정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이모 전 특보랑 그 개인 면담 형식의 차담을 했다는 기록이 좀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는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이분이 녹취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채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저희랑 만났을 때는 물론 그런 권한은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시청에서 내가 자리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녹취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채용이 됐습니다. 그 서현도서관 합격자 중에 하나는 이 이모 전 특보가 자원봉사자의 친딸인데 사서로 좀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앞서 들으신 그 녹취에서도 나오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좀 잘 정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그 성남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논란이 됐었던 것이 채용이 돼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뭐 급수, 월급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회전문 채용 이런 것들도 의혹이 불거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제 성남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모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임기제인데요. 2년 혹은 3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되는 그런 임기제 공무원들이었는데 임기가 끝날 때쯤에 시청에서 새로운 공개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맞춰서 그 절차에 맞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또다시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한 4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급수가 한 급수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공무원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감을 하실 테지만 이게 급수가 오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수가 상향이 되면 그에 따라서 월급도 좀 올랐을 테고 처우도 조금 개선이 됐겠죠. 하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만나봤었잖아요. 네, 만나봤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들이었나요?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성남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은 시장 취임 이후에 채용한 공무원이 310명 정도 된다고 예. 하는데요. 저희가 만난 사람은 이 중에 27명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한 11명 중에 1명 꼴인데요. 저희가 다 만나지는 못했고 일부는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네. 또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한결같이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뭐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건 맞지만 내가 채용의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부분은 절대 없었다. 네. 이렇게 한결같이 해명을 했고요. 뭐 전화를 걸자마자 답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끝까지 전화 받지 않아서 문자 남겼는데 뭐 답장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이제 또 단순히 당사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혹의 당사자죠. 네. 성남시의 입장도 좀 궁금해지는데. 성남시도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가기도 했고 좀 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뭐 매번 거절을 했었고요. 대신 서면으로 몇 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뭐 채용 절차를 지켜서 적법하게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전해왔고요. 뭐 이제 서현도서관 건에 한해서는 저희가 워낙에 그 채용 의혹이 있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좀 면접 때 어떤 부분을 봤냐고 저희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태도와 자세 같은 것들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태도와 자세를 봤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소개도 해줬습니다만 몇 달 전에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또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졌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경찰 수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요? 지금 수사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청원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공익 제보자였던 이모 전 비서관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제 관련 그 부정채용의 정황이나 증거물들을 다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 절차에 맞게 합격한 당사자들이나 뭐 부정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기 전 이제 또 다른 청년들, 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의 청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의혹, 정황 듣다 보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맥이 풀리는 힘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저희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은 사서 준비생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현도서관 규모가 좀 크기도 했기 때문에 사서 준비생들을 좀 만나봤는데 대부분 굉장히 허탈하고 씁쓸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도 이후에 지금 사서 준비생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떨어졌을 때는 뭐 이제 그냥 내 실력이 부족했나 보다, 뭐 면접에서 뭔가 탈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정 채용의 정황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허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현도서관의 경우에는 공무직이고 그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이 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놓쳐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는데 뒤늦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슬퍼하고 좀 좌절감도 많이 느꼈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준비생들도 좀 만나봤어요. 근데 짧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은 5대1에서 6대1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자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아름아름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좌절감이 클 것 같다고 다들 얘기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함께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박채원님, 공무직 들어가기 어렵다던데 저렇게 끼리끼리 자리 나눠 가지니 더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파운드리님, 근데 솔직히 성남시가 운 없게 얻어 걸린 거지 이런 비리 어제 오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박채원님, 취업에 공정이 사라진 지 오래, 백 없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라니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뭐 캠페인 사람들을 내부 채용하는 게 관례적인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아이디 신웅철님, 부정 채용이 맞을까요? 일단 부정 채용이라면 벌 받아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궁금한 게 은수미 측에서 반론 입장을 냈다는데 은수미 쪽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뭐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앞에 댓글에서도 말이 나왔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는 좀 저희도 꾸준히 제보를 좀 받고는 있는데요. 보도 이후에 다른 지역도 상황이 좀 다르지 않다 이런 식의 제보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런 일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희가 만났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도 만나보고 뭐 이제 교수님 뭐 종교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장이 직원 정도는 마음대로 안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왔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좀 규모가 크게 일어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런 비리 정황이 있는 당사자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한테 그렇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고 하면 어디서 뭐 본부장 자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의뢰에 나온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했지만 그런 만큼 이제 이런 문화가 그만큼 팽배해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만큼 그동안 문제의식을 좀 갖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였음에도 문제인 줄 모르고 지내왔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이제 관련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재 중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와 비슷할까요? 이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의 문제다.
어떤 의견들, 어떤 분석들을 했나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좀 부족했다는 점도 있었고, 이제 법에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예.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최근에 채용 비리 관련해서 진행된 사건들이 보면 혐의가 채용 비리가 아니라 업무 방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이 오갔다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또 처벌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수사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입법이 준비 중이다,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좀 소개나 설명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법에 미비한 점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쯤에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좀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인데요. 이제 성남시 같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권이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기업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채용시키거나 채용하지 않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성별, 출신 지역, 학교, 친족, 재산 등을 주된 사항으로 고려하는 행위를 채용 비리로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에 해당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 비리가 확인이 될 경우에 채용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3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비리 사실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 비리를 요구하거나 약속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정했습니다. 또 이제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도 조금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특정이 될 경우에는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바로 다음 단계로 응시 그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법안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데는 처벌이 없거나 미약해서 더 이게 고착화된 문제점도 있겠죠. 이런 법안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길, 또 앞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런 문화가 좀 없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예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소셜 라이브 이브닝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치부 회의가 방송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늘 뉴스 편성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회의에 이어서 오늘 뉴스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뉴스룸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이제 신년 특집 대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방송됩니다. 앞으로 쭉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